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 뭔가요? 김호수 검찰총장 논란 속에 오늘 취임식을 합니다. 네. 야당의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김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 간 설전 끝에 파행으로 끝났죠. 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어제 오전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했고요. 문 대통령은 오후에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 임명으로는 33번째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33번째 야당 패싱 임명을 단행한 문 대통령은 역사에서 불통과 독선 오만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제 곧바로 검찰 개혁 마무리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조직의 공백부터 메워야 하는데요. 네네. 법무차관을 비롯해서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검사장급 인사 빈자리만 해도 11자리나 돼요. 그래요. 임박한 검찰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이 김호수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김준일 기자, 예. 여야 관계가 당분간 좀 냉랭해지겠는데요. 냉랭해지는데 사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뭐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임명을 안 할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해진 수순이다. 그리고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도 정해진 거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번 5명 장관 후보자 때는 야당이 훨씬 강경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물론 반대는 하고 있지만은 그냥 좀 형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여당이나 대통령 지명할 것이다라는 게 뻔히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뭐 반드시 나쁜 카드만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왜요? 왜냐면 끊임없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중립성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쁜 카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네. 정치적으로 어떤 이게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 계속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중립성 얘기를 계속 꺼낼 수가 있고, 검수완박 얘기, 뭐 이제 검찰 인사 앞으로 뭐 수사가 조금씩 이를테면 정권에 대한 수사가 조금씩이라도 뭐 약해지거나 그러면은 끊임없이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길게 보면 대선 국면까지 보면은 그다지 나쁘다고 반드시 볼 수는 없다.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게다가 당대표까지 뽑고 있어서 좀 네네. 어수선한 상황 이런 것까지 고려가 돼서 네. 톤은 뭐 이렇게 말은 세지만은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의원들끼리 감정이 상해가지고 윤리위 제소하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게 더 크더라고요. 예. 그저 조수진 의원하고 김용민, 김남국 의원들과 이 사이에 설전이 더 크더라고요. 이슈가. 설전이 더 커서 그거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찐 뭔가 감정이 상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김정우 기자. 네, 뭐 정치권 얘기 짚어주셨으니까 이제 당사자 김호수 검찰총장의 당면 과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뭐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조직 운영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이제 좀 과제죠. 네. 근데 앞으로 김호수 체제가 어떠할지를 가늠해 보려면은 고위직 인사 가운데서도 서울중앙지검장 인선을 보셔야 됩니다. 예.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이미 뭐 하마평들은 나오고 있어요. 뭐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이나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또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의 이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소된 상태로 이런 논란 속에 오히려 고검장 승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카드들을 두고 김호수 검찰총장, 박범계 법무장관하고 만나서 이런 인사안들에 대해서 곧 결정을 내릴 것 같네요. 그래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둘러싼 창 그리고 방패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어요. 네. 어제 최 씨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 또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3억 원 정도를 부정 수급했다, 이런 혐의를 두고 어제 결심 공판, 마지막 공판이 열린 건데요. 네. 최 씨 측 변호인은 앞서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에 새로운 증거도 없이 다시 기소됐다, 이렇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줄 수 있다는 비단 주머니 3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윤 총장이 그러니까 입당을 하면 네. 나에게는 묘책과 같은 비단 주머니 3개가 있다. 그걸 주겠다. 이런 윤석열 얘기였잖아요. 총장에게 제공을 해주겠다 이거죠. 네. 이에 대해서 여권의 정세균 전 총리는 윤석열 전 총장은 부인과 장모 의혹을 먼저 밝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도 청년 정치인이 공작 정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 말이죠. 며칠 사이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뉴스, 그게 뭐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하여튼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등판이 가시화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예. 지금까지 만났던 인물들을 보면은 대부분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이를테면 부동산, 반도체 뭐 이런 분들 만나다가 지금 뭐 누구를 만났냐면 권성동 의원 만났고요. 네. 그리고 정진석 의원, 5선 국민의힘 5선 중진의 정진석 의원 만났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예. 윤희숙 의원 만났어요. 이게 보면은 두루두루 만난 겁니다. 이를테면 뭐 중진도 만나고 초선도 만나고 이러면서 정치권 인사를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독자 출마가 됐든 뭐 아니면 입당이 됐든 뭔가를 지금 결심을 하고 이제 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자 조선일보는 이르면 7월에 입당할 거다 이렇게까지 좀 약간 단정적으로 썼어요. 아, 입당할 거다? 예, 7월에 이르면 7월에 입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예. 좀 국민의힘 쪽에 더 마음이 실린 거 아니냐. 제1야당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야권의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나 이런 게 약간 설신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본인의 출마와 함께 이런 뭐 얘기가 하면서 뭐 좀 저는 많이 나갔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등판 시점이 7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너무 늦어지면은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경선 일정도 봐야 되거든요. 네, 네. 민주당 경선 일정에 같이 좀 나오면서 뭔가 좀 김을 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점을 봤을 때 7월에 등판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기사가 권성동 의원 만났다는 기사가 어제 단독 기사, 이렇게 단독 타이틀 달아서 나왔었고, 또 유현준 그 건축가 유현준 교수 만났다는 기사도 오늘 아침에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LH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현준 교수는 LH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저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대규모 예. 주택 공급보다는 작은 규모의 공급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 공감했다, 이런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그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뭐 국민의힘 경선 과정 중에서도 계속 좀 거론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단 주머니 3개.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방패막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고 들어오시라. 이런 취지고요. 이게 바꿔 말하면 본인이 이준석 후보가 내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수사로도 읽히는 거죠. 이 상대 후보들에서 나를 공격해 오니까. 아, 유승민 개파 아니냐? 이제 이게 주호영 의원, 나경원 의원이 이준석 전 최고한테 던진 의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총장 입당하기만 하면은 적극적으로 방패막이를 해줄 수가 있다. 내 전략을 계책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근데 어젯밤 열린 TV 토론회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이른바 버스론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에 있었던 거죠? 예, 버스론. 그러니까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정류장에 선다. 탈지 안 탈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터뷰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든 하지 않든 본 당사자가 선택을 하면 될 일이고 우리는 정해진 스케줄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근데 이에 반해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 등은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야권 후보들이 모두 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추석 열차처럼 모두를 좀 아우르는 그런 열차, 버스가 아니라 열차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끝까지 이준석 후보를 좀 몰아세우는데요.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 이게 국민의힘 대표 경선 과정에서 끝까지 좀 핫한 키워드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뉴스연구소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 뭔가요? 네, 방역 지침 숨통 틔우는 백신 인센티브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센티브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고 14일이 지났다면 직계가족 모임에 그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5명이 접종을 받았다면 이제 13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백신 접종자에게 오늘부터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노인들은 복지관 경로당에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 국민의 25%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게 될 다음 달부터는 1회만 접종해도 네. 일반적인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요.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상관없이 이제 소모임 또 명절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요거 외에도 좀 소소하게 들어가자면 더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많아서 저희가 2부에 실무 담당자를 지금 인터뷰 주선해놨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들 다 질문 드릴게요.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의문들. 자, 김준일 대표. 일단 얀센이 들어온 게 좀 의외였어요. 얀센.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맡고 있는 거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량이 있지만은 아직은 3상이 끝나지 않아서 안 맡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 화이자가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그 55만 명분 선물 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 거잖아요. 55만 명분에 대해서. 예. 근데 101만 명분이 들어오면서 이게 지금 얀센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이게 얀센이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똑같이 30세 미만은 안 맞추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국군 장병이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뭐 직업군인들 좀 빼놓고는 다 30세 미만이잖아요. 남성들이잖아요. 20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맞출 수 있느냐 이제 약간의 살짝의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2배 물량을 준 거예요. 그래서 101만 이거는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사실상 2배 물량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물 보따리를 예. 55만 명분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사람 숫자로 55만 명분이니까 110만 회가 들어오는 건데 101만 회가 들어왔지만 이건 한 번만 맞아도 되니까 2배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상. 대신 30세 이상 맞추게 된다. 그러니까 근데 군인한테 선물 준다 그랬는데 군인들은 20대예요. 그럼 이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예비군한테 민방위 예비군 이런 분들한테 맞추게 된 거군요. 그렇죠. 예비군한테 이제 맞추게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 20대들은 이제 화이자를 이제 7월이나 뭐부터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렇게 된 거라서 어찌됐든 뭐 들어온 거는 좋은 건데 이게 정부랑 미국 정부랑 한국 정부랑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의문점이 남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눈에 띈 거는 종교활동 참여 인원이 백신 맞으면은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운트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30%만 할 수 있잖아요. 교회. 근데 만약에 모든 교인이 뭐 이때면 모든 신도가 다 백신을 맞으면은 거기에 바글바글 다 들어앉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거는 파격적인 거거든요. 종교에서 아마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들 질문에 얀센 백신 예약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예. 그러면 여성은 안 되는 겁니까? 뭐 혹은 군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등등등의 세세한 질문들 다 2부에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 말씀을 나눴었는데 더 인센티브들이 더 개발됩니다. 또 심지어는 지역별로도 인센티브를 좀 차등으로 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접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더 좀 유연한 그 방역 지침을 좀 적용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인센티브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러면서 또 접종률 크게 좀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